충분한 자료를 저는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느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을 복잡하게 썼냐? 너무 아는 것도 병이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병이다 하는 걸 지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확실한데, 정보는 확실한데, 그런데 정리가 좀 잘 안 됐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로에 좀 정기 선생한테 좀 요구사항도 좀 있고요. 만약 이 전공을 달리 하니까 서로가 여러 걸 좀 보강하면 아마 앞으로 책 쓰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우선 5.10 선거를 5.10 선거가 참 김구 선생한테는 참 뼈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전 김구와 그 이후 김구는 이게 그전에는 좀 여유를 부려가면서 폭력과 테러, 아예 이승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고 선악이 분명합니다. 우리 요즘 트럼프 저 방위군 하는데 방위군 보니까 해병대 치환하다가 하는 거 봐요. 물론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허영식 intellectual seeing glory가 있더라도 그래도 김구 선생 다운 적이 있었는데 참 5.10 선거 이후에는 참 많은 김구가 달라졌다 하는 걸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 그래요. 대구 46년 10월 달에 일어나는 대구 폭동 그거하고 4.3 사건하고 여수관음 사건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여수관음 사건은 게릴라 전쟁 비슷해요. 그래서 희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도당이라는 게 사실 볼스비키 내용은 한 반 정도 알고 반 정도 지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남도당이거든요. 그런데 대구 폭동은 노동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대혁명이라고 하죠. 그때 한 20만 이 스트라이크 했는데 그때 스트라이크라는 게 결국은 적산가옥을 해가지고 적산재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입니다. 사실은 이 공공부문에서 사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그건 볼스비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레닌 스탈린에서 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제주 4.3 사건하고 관련되는데 4.3 5.10 선거 이전이죠.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그거는 이 조선공산당이 아니라 남노당이 주축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격이 좀 다르다 가는.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김구 선생이 참 김구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대한 독립 촉선 국민회도 완전히 등 돌렸죠. 그리고 한독당도 완전히 선거에서 198명 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설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서 40년 이후에 누렸던 주석이라는 자리를 빼앗기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여수바다 사건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그 유엔이라는 게 12월 8일 12월 8일 날 유엔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거든요. 그때 소련도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신스키라는 그 양반이 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4시간, 3시간, 4시간 막 그냥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뭐를 언급하느냐 그러면 해방일보, 조선인민보, 현대일보, 그리고 광명신문 그걸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좌파에서는 그 매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데 정은기 선생은 그 매체를 언급을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렇다면 이 소련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쪽 조선일보, 서울신문, 기껏해야 서울신문 위주 그리고 그쪽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끝났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시백 씨라는 양반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팩트를 정리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정리하는 팩트하고 오피니언하고 다른 거죠. 오피니언은 근데 사실은 기술을 할 때 오피니언보다 팩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피니언은 가능하면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팩트가 중요한데 이 팩트를 이런 기술을 할 때 이쪽 저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 소련 같은데 미국에서 나오는 거, 프랑스에서 나오는 참 정확한 소식이 많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정은기 선생님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를 만들 때 창시자입니다. 그러면요,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위치가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가 갖고 있냐 그러면 좌파를 조선중앙일보에다가 다 엮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 엮고 그리고 그 위에 영은영 씨가 그 조선중앙일보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좌익은 전부 그 물에 돌았다고요. 그런데 대구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노동자들은요, 미군정이 들어오기 1945년 전에부터 지들이 신의주, 대구, 여수 뭐 이런데 노동자들이 다 있던 노동 세력이 우리나라는 가만뒀으면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이건 공산화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조선중앙일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창시자가 성시백이라는 사람. 성시백이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성시백 씨는 그 이후에도 각 언론사에다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뿌렸어요. 뿌리는데 정보가 정확합니다. 언론인들이 오피니언 집어넣어가지고 내 의견이다 이렇게 안 그래요. 언론인은 확실한 그 팩트를 위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김구가 북한을 갈 때 그 주석을 누가 했냐? 성시백이 했어요. 그리고 안두희가 이 김구를 그 총살을 시켜가지고 총질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성시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성시백이가 안두희가 총질하니까 그
성시백은 홍콩으로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을 영치고 가죠. 우리 홍명희 선생님으로. 그렇다면 이 성시백의 의견을 굉장히 쉽게 봐야 된다. 아까 정학희 선생도 성시백이가 분노당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분노당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게 봐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자료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김구 그러면 여기에 조배목하고 김구하고 그러니까 유석 조배목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미군정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불가분 미국의 정계들을 많이 안다는 이거지만 사실은 조배목 박사가 결국은 영명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이 길러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까지 해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제통입니다. 그리고 유엔 가가지고 12월 28일 날 남한을 변론할 때도 이 조배목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의 속을 누가 잘 아느냐면 이 머리 좋은 조배목이 잘 알더라. 그러니까 이 천안이주변에서는 아주 수제 중에 수제자죠. 거기다가 김구가 과연 국제감이라든가 지식 수준이라든가 거기에 적대할 만큼 수준이 안 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김구는 그러면 자국이 없었냐 하는 거예요. 자국이 있었죠. 그 사람은 경찰보다는 군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그 군에 연계되는 그게 고리가 있을까 말이야. 그 고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정의선생님 그 고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나도 헤매다가 그냥 지나버렸는데 그 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김구는 1940년부터 추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의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는 세문의 결정적인 공산당과 연결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26년, 27년은 신간회가 생기고 남북 합작이 됩니다. 26년 아주 그냥 절박할 시기에 공산당의 손을 잡죠. 그리고 42년, 그럼 44년 이렇게 했는데 그 추석 때란 말이에요. 추석 때가 그때 공산당하고 연계를 맺었다면 소련하고 연계를 맺었다면 그 끈을요 평생 안 놓을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한 그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해가지고 여수 관련 사건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좀 바람을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 중요한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돼버리니까 토론하는 사람이 주저없죠. 하는 사람 얘기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슈를 하나 잡는다면 이 여수 관련 사건의 성격이 우선 규명이 돼요.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거 저런 사람은 그거 이거 아니고 5,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민간인이 죽었다는 건 대사건입니다. 어느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도 5,000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5,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시하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절박한 이슈가 있었어요. 김구가 원했던 절박한 이슈하고 국가 건립의 절박한 이슈가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소련도 이거는 버신스키가 유엔에 가서 3시간 4시간 그냥 필리버스터 할 만큼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여수 관련 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되면 김구의 역할이 뭔가 한국당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게
충분히 얘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요셉반란 사건은 그냥 뭐 이런 것도 이런 자료도 있고 이런 자료도 그게 문제 아니라 이게 왜냐? 이게 우리 지금 체제하고 관련되니까. 우리 지금 헌법이 뭡니까? 헌법이 결국은 그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그냥 막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잖아요. 북한 손잡고 중국 손잡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김구가 좀 그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면 균등사상이라는 거. 이 양반은 이걸 위해서 좀 했어요. 우리 헌법 전문에, 재헌헌법 전문에 균등사상 이런 거 나오죠. 각인 뭐 책임감도 다 하고 말이야. 균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82조, 84조 이쪽에 가면 거의 국유화는 갔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좌우가 같이 합창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1954년 미군과 합작을 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완전히 국제공급망생기를 끌어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그냥 헌법 개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헌법이 122조인가 156조 뭐 이쪽에 보면 뭐 국방상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형 기업을 공유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결국 김구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우리 헌법에서. 근데 1987년 헌법에서는 설금이 돌아가지고 앞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고 뒤에는 설적 갖다가 균등사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놈의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유주의 경제 국가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 농지개혁도 결국 균등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김구 선생의 어떤 측면에서 기여한 점도 있다. 그런 걸 얘기 들 꺼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